자, 이제 이번 시간에는 이제 등기 효력 볼 거고요. 유효권을 좀 더 볼 거예요. 자, 보시고 일단 우리 책은 거기 이제 204페이지 펴놓으시고 일단 칠판 잠깐 봐주세요. 여기 보시면 제목이 등기 효력 그랬죠. 이제 또 확인해야 돼요. 우리가 등기를 효력에 따라 분류할 때 뭐와 뭐로 분류한다. 종국 등기와 예비 등기. 우선 지금 나온 효력은 모든 등기가 아니고요. 여기는 종국 등기만, 종국 등기. 그럼 지금 나온 효력들은 예비 등기에는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자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흔히 말하는 등기 효력은 종국 등기만. 예비 등기는 관련이 없습니다. 없고, 크게 6가지를 이제 확인하셔야 돼요. 첫 번째, 이제 요거예요. 권리 변동적 효력. 두 번째가 이제 대항적 효력. 세 번째는 추정적 효력. 네 번째가 순위 확정적 효력. 요 체가 순을 좀 바꿔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형식적 확정력. 다른 말로 후등기 저지력. 마지막에 점유적 효력입니다. 그래서 일단 6가지니까 명칭은 꼭 아셔야 되고, 이제 그 명칭 위주로 잘 정리하셔야 돼요. 우선 첫 번째. 그래서 첫 번째는 권리 변동. 그 책 보시면 권리 변동돼 있고 가로 속에 물권 변동돼 있죠. 자, 이렇게 하세요. 요 권리인데, 요 권리는 일단은 물권이에요. 자, 무슨 말인가 하면, 자, 186조. 법률 행위로 인한 물권 변동은 등기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 그럼 법률 행위는 반드시 뭐 해야 돼요? 등기. 등기를 해야 권리가 변동한다 그 말이에요. 여기고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대항적 효력. 이 대항이란 말 많이 들어보셨죠? 민법 107조, 108조, 109조, 110조 3항에 이렇게 써 있어요. 전항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자, 대항하지 못한다. 무슨 말? 그렇죠. 그거는 이렇게 하죠. 전항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권리를 주장하지 못한다. 그래서 이 대항이란 말은 권리 주장과 동의어예요. 여기는 부동산 채권인데요. 오케이. 달라요, 권리가. 그래서 물권은 반드시 뭐 해야 되고, 물권은 반드시 등기를 해야 되고, 채권은 등기하면 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이걸 꼭 아셔야 돼. 지금 비교. 고개를 한번 들어주시고, 사건 이번에 갑과 을이 부동산에 대해서 전세권 설정합니다. 다시요. 갑과 을이 이제 전세권 설정 계약을 체결하면 요 을은 이제 언제부터 전세권자? 잠시 보류. 자, 두 번째. 이번에 A와 B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요 B는 언제부터 임차인? 같아요, 달라요? 한 개는 전세권, 한 개는 임차권. 같아, 달라요? 달라야 돼요. 자, 이유. 이제 갑과 을이 전세권 설정 계약을 체결했죠. 그럼 전세권 얘는 물권, 채권. 물권. 그럼 을은 반드시 뭐 해야 돼요? 등기해야 돼요. 그럼 을은 전세권자죠. 물권이기 때문에 반드시 여기는 등기해야 전세권자예요. 자, 두 번째는 A, B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임차권. 얘는 물권, 채권. 채권이죠. 여기는 A, B가 계약만 하면 임차인이에요. 계약만 하면. 여기서 문제는 임대인이 동의해서 B 앞으로 임차권 등기하면 을은 이제 제3자에게 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죠. 이게 대항적 효력이라고. 달라요, 이게. 그래서 물권인지 채권 구분하셔야 돼. 또 문제 또 하나 뭔가 하면 흔히 우리 사회에서 보세요. 사회에서 갑과 을이요. 전세권 설정 계약을 하고 전세권 등기를 해요, 안 해요? 잘 안 하죠. 그럼 그 사람 전세권자예요? 전세권자? 아니에요. 등기 안 했으니까. 그럼 그 사람은 뭐예요? 그냥 임차인이에요, 임차인. 그래서 이제 문제는 뭔가 하면 현재 사회용어와 법률용어가 지금 막 불일치해요, 지금. 앞으로는 법률용어를 쓰셔야 돼. 앞으로 이제 민법 시간에 또 중개사법 시간에 등기 시간에 전세권자 그러면 반드시 뭐 한 사람? 등기까지 한 사람이라고. 앞으로는 이렇게 법률용어를 정확히 쓰셔야 돼, 법률용어를. 이제. 그래서 양자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물권은 반드시 뭐 해야 한다? 등기를 해야 한다. 채권은 원칙은 등기 안 하지만 등기하면 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양자를 정확히 구분하셔야 돼요. 이제 됐고.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추정력을 먼저 볼게요. 이 책에서 이제 205 끝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추정력 파트는 판례가 되게 많아요. 제가 판례 그냥 제목만 쭉 뽑아놨어요. 내용은 안 뽑고. 또 하나씩 잘라보겠습니다. 자, 추정력. 먼저 첫 번째는 이제 또 의가 와야죠. 추정력이 뭐냐? 추정력의 의인데, 이 의를 잠깐 보기 전에요. 이제 사건 하나 보세요. 사건. 이번에 갑이 건물을 처음 지었어요. 갑이 이제 무슨 등기한다? 그렇죠. 소유권 보존. 또 갑구 그래야죠. 갑구를 딱 그림을 이렇게 이제. 등기부 양식은 다 외우고 계시죠? 자, 제일 앞에가 무슨 칸? 제일 앞에가 순위 번호 이렇게. 그 다음 칸이 등기 목적. 글쎄 또 까먹었어 또. 그 다음에 접수. 또 이제 접수일자와 접수번호 이렇게. 그 다음 이제 등기 그치 원인.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요. 등기 목적은 각종 등기의 제목. 등기 원인이 목적이 나오던 이유 이렇게. 요 끝에 여기 이제 권리자 및 기타 사항이라는 데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갑이 건물을 처음 지어서 등기부를 최초로 개설할 때 무슨 등기? 소유권 보존. 그럼 순위번호는 1번. 등기 목적은 소유권 보존 이렇게. 그 다음 접수일자 번호 쓰고. 중요한 거, 소유권 보존 등기는 등기 원인을 기록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빈칸. 소유자는 갑이고, 갑에 이제 뭘 적어야죠?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됐어요. 하나. 그 뒤에 이어서 갑과 을이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 을 앞으로 이제 무슨 등기한다? 소유권 이전. 그럼 순위번호는 2번. 등기 목적은 소유권 이전. 그 다음 접수일자와 번호 쓰고 등기 원인은 몇 월 며칠 매매. 자, 을 적었고, 을에 뭐 적어라?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됐고, 그 다음 보세요. 그 뒤에 이어서 이제 등기가 이렇게 돼 있어요. 순위번호가 3번. 소유권 이전. 접수일자와 번호 쓰고, 원인은 매매. 그 다음에 병에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등기돼 있죠? 병 앞으로? 넣어놔요. 이 병이 정한테 왔어요. 등기부를 딱 보여주더니요. 싸게 준다고 사래요. 그럼 이제 요 정의 등기 오고 믿어요, 말아요? 믿자고? 다시. 자, 우리나라는 등기의 공신력 인정 부정. 공신력 없죠? 근데 믿으라고요? 자, 그럼 또 봐요. 지금 이제 문제예요. 병 앞으로 등기했죠? 자, 문제 여기서 병의 등기 요 등기 누가 했어요? 에이, 다시 표정 봐. 그치? 우리 지난주에 했잖아요. 등기가 뭐다? 부동산을 등기 기록에 기록하는 것. 기록은 누가 한다? 등기관이. 뭔가 하면 병 앞으로 등기했죠. 요건요, 등기관이 했어요. 그러니까 믿어야 돼, 말아야 돼? 문제가 그거예요. 문제는 현재 우리나라는 등기의 공신력이 있다, 없다? 없다. 믿을 수가 없죠. 자, 근데 문제는 요 병의 등기는 국가가 한 등기예요. 등기관이.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정의 등기를 믿어야 합니다. 그게 믿는 거예요. 국가가 한 등기니까. 그래서 믿었어요. 그래서 이제 을과 병이 매매 계약을 체결해서 소유권 넘어왔구나 라고 병의 등기를 믿고 정이 이제 물건을 사와요. 등기해야죠. 순위번호가 4번. 등기 목적은 소유권 이전. 그 다음 접수일자 번호 쓰고 원인은 매매. 그 다음에 정에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됐다. 딱 사왔죠, 이제. 그러고 보니까 그 집에 지금 을이 살아요. 그래서 정이 딱 가, 을한테. 야, 내가 물건 샀거든, 나가. 이렇게 합니다. 그랬더니 을이요, 물건 판 적 없대요. 큰일 났네. 알아봤더니 요 병이요, 서류를 유지해서요, 유지된 서류에서 해놓은 등기예요. 매매 계획이 없었어요. 그럼 자, 여기서 병의 등기 요거는 유효다, 무효다? 유효, 무효? 무효지. 법령이 없었으니까 무효지. 무효인데 누가 등기했어요? 등기관이. 문제는 그럼 정은 이제 보호를 해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보세요.
요 정은요, 정은 병을 믿은 게 아니에요. 요 정은 국가가 한 등기를 믿었어요. 보호를 해줘야 돼 말아야 돼요. 해줘야죠. 근데 우리나라는 등기의 공신력 인정 부정해요. 그럼 얘는 이제 공신력으로는 보호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요 정을 어떻게 보호할까? 그래서 나온 제도가 추정력이에요. 이렇게 합니다. 무효인 등기라 할지라도 등기부에 기록이 돼 있으면 권리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해주자 그 말이에요. 추정을 해줘야 누가 보호되니까? 제3자 정의 보호되니까. 그 뜻이에요. 이제. 그래서 그 책에서 하나 줄거주시고 의 한번 보실래요? 의? 자, 205페이지 제일 끝에 줄 의. 자, 205페이지. 자, 어떤 등기가 등기부상 형식으로 존재하고 있으면 그에 대응하는 실체적 권리관계가 존재한 것으로 추정케 되는 효력이 있는데 이를 추정력이라 한다. 그게 뭔가 하면 일단은 등기되어 있으니까 일단은 추정력을 인정해주자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해야 누가 보호되니까? 제3자가 보호되니까. 이렇게. 의고 그 다음 장 넘어가서 또 중요한 말이 있어요. 근거. 그 근거에서 세 번째 줄 체크하세요. 세 번째 줄 학설 판례가 인정하고 있다. 학설 판례가 뭔가 하면 지금 이 추정력은요 현재 정을 보호하는 중요한 제도죠. 우리나라는요 민법이나 등기법에 명문에 법률 조항이 없어요. 그래서 추정력 요거는 현재 학설과 판례가 인정합니다. 하나의 특징이에요. 이제. 그래서 거기가 의예요. 의인데 흔히 그렇게 해요. 무효인 등기라 할지라도 등기부에 기록이 돼 있으면 권리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해주자 그 말입니다. 추정. 오케이. 의 보셨고. 그럼 두 번째는 이제 추정력의 내용이 와야 돼요. 내용이고, 자 이제 요 내용이 효과입니다. 책에서. 자 이제 여기 그림 보세요. 이제 요 정 보세요. 계약하기 전에 등기부 떼봤죠. 등기부 믿었죠. 그러면 등기부를 믿으면 요 정은 무슨 잘못이 있어요, 없어요? 등기부 믿었다. 없죠? 그래서 등기부 믿으면 그때는 무과실로 추정합니다. 과실 없다 그 말이고. 또 이제 사건 요 정이요 있어요. 사건 딱 터지니까 정이 딱 그래요. 나 등기부 안 떼봐서 등기부 몰랐다. 요 정이 등기부를 몰랐다 주장하면 그 몰랐다는 주장은 받아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등기부를 몰랐다고 주장해도 요 정은 등기부 내용은 알았던 것으로 추정합니다. 민법에서 어떤 사정을 알고 있었다. 이걸 뭐라 불러요? 악의지. 그래서 이제 등기 몰랐어도 악의로 추정합니다. 그리고 등기부 안 떼봤대요. 과실이 있어요, 없어요? 과실 당연히 있는 거죠. 이렇게 이제 추정력이 돼요. 그래서 의창에서 3번 효과라고 딱 적어놨어요. 효과라고 보시면 되고. 그럼 세 번째가 이제 요거 추정력의 범위인데 요 범위를 잘라요. 그냥 제목을 뽑아놨어요. 자, 집한 보시고 첫 번째 물적 범위다. 물적 요 말은 이제 추정력이 어디까지 미치냐 그 말이에요. 등기부 봐요. 정 아까 계약하기 전에 등기부 떼봤죠. 등기 믿었죠. 그랬더니 여기 등기 목적에 소유권 이전 쓰여 있죠. 그럼 이 정은 병의 소유자구나 믿으면 돼야 안 돼요. 등기 돼 있으니까 믿으면 되지. 또 이 원인에 매매라 쓰여 있죠. 자, 병에게 팔았구나 매매 믿으면 돼야 안 돼요. 됩니다. 또 병 앞으로 등기할 때는 일단 절차를 쭉 거치겠죠. 그럼 뭔가 하면 병의 등기가 절차를 잘 거쳤겠지. 믿으면 돼야 안 돼요. 믿으면 돼요. 등기 돼 있으니까. 그래서 물적 범위는 이렇게 해요. 등기 목적, 등기 원인, 등기 절차 모두 다 적부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 책에서 제목만 체크하세요. 4번의 범위에서 1번의 등기 목적, 2번의 등기 원인, 세 번째 등기 절차 모두 다 적법 추정합니다. 그래서 가끔 그런 판례가 나옵니다. 보세요. 여기가 토지거래허가 구역이에요. 허가구역에서 등기가 돼 있어요. 그러면 토지거래허가 받은 거 그것도 추정이 돼야 안 돼요. 되죠. 그 절차죠. 이렇게. 그래서 물적 범위는 이렇게요. 등기 목적, 등기 원인, 등기 절차 모두 다 적법 추정합니다. 요거는 문제가 없고 문제가 여기에요. 이제 인적 범위라는 거. 인적 범위는 뭔가 하면 추정력을 누구에게 주장할 수 있는가 그 말이에요. 누구에게. 다시 사건 보세요. 지금 병 앞으로 등기돼 있죠. 그럼 병의 등기는 추정기 미치죠. 그럼 이 정은요. 제3자에게 자기가 소유자라고 주장하면 돼요, 안 돼요? 등기돼 있으니까 주장해도 되겠지. 근데 문제는 이 병이 을한테 딱 가요. 병이 을한테 딱 가더니요. 등기부 딱 뒤밀고요. 나한테 팔았지 딱 그럽니다. 돼, 안 돼?
그것도 돼. 그래서 잘 들으세요. 앞으로 시험 보러 가시면요, 정답은 정해져 있어요. 납득이 안 가는 애들. 이게 그 중에 하나예요. 자, 봐요. 지가 인간이라면 봐요. 을한테 가가지고 나한테 팔아찌르면 돼야 안 돼? 안 되죠. 사기꾼들은 그렇게 할 수가? 그 뜻이야. 이렇게 와요. 추정력의 인적 범위는 제3자뿐만 아니라 누구? 전 소유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어요. 그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양가로 4번에서 동그라미 4번 별표 치시고, 동그라미 4번 인적 범위 옆에 내용 볼게요. 소유권 이전 등기의 명의는 3자뿐만 아니라 누구? 전 등기 명의에 대해서도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시험 보면 그렇게 나올 거예요. 추정력의 인적 범위는 제3자에게는 주장할 수 있으나 전 소유자에게까지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 논리는 그게 맞죠. 근데 XX 이렇게. 누구에게도? 3자에게까지, 전 소유자에게도 주장할 수가 있다. 이렇게. 그럼 이제 또 큰일 났어요. 이제 미쳐버리겠죠? 이제 을이 어떻게 해야 돼? 을이 입증을 해야 돼요. 뭔가 하면 추정이라는 말은요, 입증하면 바로 깨져버려요, 그냥. 이걸 또 구분하셔야 돼. 자, 또 잘 봐요. 자, 한번 따져볼게. 흔히 등기를 두 개를 예를 들어요. 일반적으로. 자, 칠판 보시고. 첫 번째는 소유권 이전 등기예요. 두 번째는 소유권 보존 등기예요. 양자 비교할게요. 이전 등기는 등기할 때 공동 단독, 공동 신청이죠. 또 이전 등기할 때 무슨 계약서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반대로 소유권 보존은 등기할 때 공동 단독 계약서도 없어요. 양자 비교하면 보세요. 이전은 공동 신청에 계약서도 있고 보존은 단독의 계약서도 없어요. 그럼 등기부에 이렇게 이전 등기, 보존 등기 딱 돼 있으면 둘 중에 어느 게 더 믿을만해요? 이전, 보존. 이전이지. 이게 훨씬 어려워, 등기하기가. 그럼 이전은 보세요. 더 믿을 수 있으니까 이전 등기는 추정력을 강하게, 약하게. 더 믿을 수 있으니까 강하게 해주는 거지. 이렇게. 근데 보존은 상대적으로 믿을 수가 없어요. 추정력을 강하게, 약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결론이 뭔가 하면 이제 등기에 따라서 추정 정도가 달라요. 그래서 이전 등기는 강한 추정의 법률상 추정입니다. 법률상 추정. 자, 무슨 말인가 하면 3번에 소유권 이전, 매매, 병세 있죠. 그럼 병 얘는요, 병은 가만히 있으면 얘는 법률상 소유자라고 봐주겠다 그 말이에요. 그럼 다시 이 병은 지금 법률상 소유자라고 추정이 되니까 이 등기가 무효임은 누가 입증해야 돼? 을이 지는 거죠. 무효 주장자가 지는 거예요. 명의는 아무 책임이 없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 근데 또 하나 소유권 이전, 여기는 약한 추정의 사실상 추정이죠. 자, 이것도 이해하셔야 돼요. 등기 보세요. 1번에 소유권 보존, 원인 기재 없죠. 갑으로 돼 있죠. 그럼 일단 요 갑에 소유권 보존 등기는 추정력이 있다 없다? 있어요. 여기는 약한 추정. 일단 등기대가 돼 있으니까 약한 추정이 미쳐요. 근데 어느 날 사건이 A가 딱 나타났어요. A가 갑한테 딱 와요. 우리나라는요, 건물 처음 지으면 그거죠요. 건축물 사용 승인서 딱 들고 딱 왔어요. 야, 와가지고요, 야, 딱 보여줘요. 이 건물 내가 지었거든. 그래서 A가 와서 건물의 신축을 입증하면, 건물 처음 지었다 입증하면, 그때는 갑의 등기는 추정력이 있다 없다? 그때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의 등기 추정력은 있어요. 있는데 이렇게 제3자가 건물 신축을 입증하면 그때는 깨집니다. 그때는 1번 등기가 유효라는 사실을, 유효임을 누가 입증해라? 갑이 지는 거지. 등기 명의 이렇게 이제. 그래서 이걸 구분하셔야 돼. 그래서 포인트가 뭔가 하면 이제 등기에 따라서 추정 정도가 달라요. 입증 책임도 달라지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보시고. 그래서 여기서 요거 한 체크해 볼게요. 그 5번에 있어요. 추정력 정도 입증 책임. 1번은 뭐 그냥 보시면 되고 2번 지문 보세요. 소유권 보존 등기. 옆에 보시면 부동산에 대한 보존기가 있으면 그 명의자에게 소유권이 보존되어 있다는 사실이 추정되고 권리 변동의 사실은 추정되지 않는다. 줄 좀 꺼주세요. 권리 변동의 사실은 추정되지 않는다. 이걸 가끔 물어보세요.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소유권 보존은 등기 원인을 적어요, 안 적어요? 원인을 안 적어요.
그러니까 권리 변동에서는 추정력이 없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이제 됐고. 자, 그다음 옆에 가서 이제 두 번째 줄. 전 소유자가 보존 등기 명의인에게 양도사실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추정력이 깨어지므로 보존 등기 명의인은 양도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누가 입증해라? 보존 등기 명의인이 그 말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를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이렇게요. 좀 논리적으로 잡으셔야 돼. 이렇게. 다시 그래서 이전 등기는 강한 추정의 법률상 추정이다. 법률상 추정. 그러니까 입증은 누가 한다? 무효 주장자가. 그럼 보존은 약한 추정의 사실상 추정이죠. 사실상 여기는 입증 책임은 누가? 등기 명의인이지. 이렇게 풀어야 조금 더 오래 갑니다. 기억이 됐고. 그다음 이제 여기는 뺐는데 그 모든 등기가 추정력이 다 있나요? 그러진 않겠죠. 그래서 추정력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 책 보시면 거기 양가로 6번 추정력이 부정되는 경우. 자, 몇 개만 체크할게요. 오늘은 일단 1번 질문에서요. 그 끝에 줄 읽으세요. 부동산 표시의 등기. 현재 우리가 추정력, 그럼 요거는 정신명칭이요. 권리의 추정력이에요. 권리의 추정력. 그렇기 때문에 표제부 등기에는 추정력이 있다 없다? 없다 그 말이에요. 표제부, 표시의 등기 이렇게 됐고. 그럼 두 번째 가등기. 2번 가등기. 처음에 이렇게 해서요. 지금 나온 효력은 모든 등기가 아니고 종국 등기 효력이죠. 그럼 예비 등기. 가등기나 처분자는 추정력이 있다 없다? 당연히 없다가 되는 거죠. 그 다음 5번 질문 볼게요. 5번. 전 소유자의 사망 후 이루어진 등기. 줄 하나 거주시고. 자, 우리나라는 죽은 사람 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 없다? 등기할 수 없다. 제가 이렇게 써요. 제가요. 토지를 딱 사가지고 등기소를 딱 가요. 등기소 가서 이렇게 합니다. 우리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땅 갖는 게 소원이었다. 그러니까 돌아가신 할아버지 명의로 등기해달라. 신청하면 받아줘 안 받아줘요? 이게 지금 그 얘기야 지금. 그래서 소유자의 사망 후 이루어진 등기 그 말입니다. 이렇게. 두 번째, 자, 전 소유자가 허무인인 경우. 허무인은 뭐예요? 자, 보세요. 이제 요 병이요. 아까 등기부 물건 사기 전에 등기부 떼봤어요. 떼봤더니 순위번호 2번, 목적 소유권 이전, 원인 매매 써 있고요. 소유자가 을이에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요, 소유자가 을지문덕이야. 을지문덕 있을 수? 지금 좀 거시기 하지. 거기 허무인이에요. 존재하지 않는 사람. 예전에 그 대하 드라마 그거에서 대조영 했었죠. 대조영. 근데 그때 수업 시간에 얘를 대조영을 들었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 지금 대씨가 있나요, 없나요? 대씨 있어요. 대구에 모여 살아요. 한 20가구가. 거기 나왔어요. 내 고향 6시에. 그래서 보니까 그 옛날 이제 발해 망하고 잘 때 통일신라록이 들어온 모양이에요. 그래서 대구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마다 대종 예를 들었는데 잘못된 예였어요. 을지문 더 그래야 돼. 그리고 이제 그 대씨 있죠. 태씨 있죠. 태씨가요. 대씨 사촌 집안이래요. 그러니까 아직 이제 뭐 이렇게 말 안 되지만 대씨가 아직 유명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직까지. 그래서 이제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여기 허무인 존재하지 않는 사람 그 말이고. 그다음 또 하나가 부실 등기미 명백한 경우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정력이 다 있는 건 아닙니다. 무조건. 또 하나 지문이 있어요. 또 하나. 밑에 이제 점유의 추정력이라는 말. 그 7번에 줄 좀 거주세요. 점유의 추정력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현재 민법에 쓰여 있어요. 이렇게 나와요.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게 점유의 추정력. 자, 그러면 현재 학설 판례가 점유의 추정력 요조항을 동산에 한정한다? 아니면 등기된 부동산에도 인정한다? 동산에 한정이지. 점유니까. 동산에 한정. 그래서 등기된 부동산에는 점유의 추정력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줄 그어놓으세요. 거기 이제 세 번째 줄. 등기된 부동산에 대하여 적용되지 않는다. 저기 현재 이제 학설 판례 내용입니다. 또 결백을 주장하시는데 민법에 나왔어요. 민법 시간에 이거 했어 이거. 민법에서 선의취득 대상은 선의취득 동산에 한정한다? 아니면 부동산도 인정한다. 이게 그 조항이에요. 동산에 한정. 그래서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해서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건 이제 동사만 해당합니다. 이제. 그래서 요 명칭 보셔야 돼. 점유의 추정력. 좀 이따 또 한번 나올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더. 현재 지금 제가 쭉 말한 게 이게 판례 내용이 다 판례 제가 좀 잘라놨어요. 제목에 맞게 이렇게 이제 읽어보시고, 그리고 우리 민법 책을 보면은 수녀나 판례 되게 많죠. 오늘 한번 쭉 읽어보셔야 돼. 이렇게 이제. 그래서 이제 한 번쯤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됐고, 이거 이제 앞장으로 넘어가 주세요. 앞장 가서 요거 봐야죠. 이제 순위 확정적 효력이다. 순위 확정력 보시고, 여기도 이제 종류가 많기 때문에 이제 제목을 한번 잘 보셔야 돼. 자, 이제 또 하나 우선 지금 제목이 순위 확정적 효력이죠. 무슨 뜻? 등기부에 등기하니까 순위가 확정되더라 그 말이에요. 말 그대로. 여기 보세요. 자, 갑의 등기 몇 번? 1번. 을의 등기 2번. 병의 등기 3번. 말 그대로. 그래서 등기부에 등기하면 순위 확정이 딱 됐어요. 그럼 이제 순위가 확정이 됐으니까 저 권리를 비교해야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합니다. 이제 등기 순위를 비교할 때는 원칙은 등기 전후에 따라요. 등기 전후다 이 말은 먼저 한 게 우선이고 나중 한 게 후순위죠. 원칙은 등기 전후고, 이제 등기부에는 구가 두 개 있죠. 갑구와 을구가 있죠. 이게 이제 문제예요. 그래서 여기서 첫 번째가 이렇게 적어놨어요. 동구. 동구란 말은 같은 구예요. 자, 그러면 여기 갑구끼리 비교할 때 이때는 뭐 비교해요? 갑구끼리는 요거지, 순위번호 제일 앞에. 또 을구끼리 비교할 때는 그때도 순위번호죠. 같은 구니까 이렇게. 그 다음 이제 별구란 말은요, 별구는 다른 구예요. 다른 구고, 갑구랑 을구 비교합니다. 갑구와 을구 비교할 때 이때는 무슨 이제 순위 의미가 없죠. 순위 틀리니까. 그때는 뭐 비교해? 여기 접수일자와 접수번호 있죠? 요거 비교해야죠. 이렇게. 그래서 요거 이제 이렇게 외우세요. 다 외우고 있어요. 그냥 동순별접 그래요. 동구는 뭐 비교하고? 순위번호. 별구는 뭐 비교한다? 접수번호. 그래서 이제 흔히 외워요. 동순별접 이렇게. 하나 문제는 동구는 무슨 뜻? 같은 구예요. 별구는 다른 구예요. 그거 아셔야 돼. 재밌는 게 설명드린 이유가 뭔가면, 꼭 5월달 되면은 질문하러 오세요. 와서 막 씩씩거려요. 내가 등기부 봤거든 막 이러더니요, 동구 없던데 막 이래요. 등기부에 동구 있어요? 없어요. 무슨 뜻? 같은 구. 별구는 다른 구. 재밌는 게 뭔가면요, 꼭 5월달 돼야 와요. 그전에 아무도 안 와. 아니야. 이제 뭔가면 5월달에 공부 시작한다 그 소리예요 이제. 그래서 다 알고 있어. 보시면 되고. 그 다음 두 번째, 부기등기. 부기등기는 2-1번이죠. 그러면 2-1번은 몇 번이에요? 그건 2번이에요 그냥. 그래서 부기등기 순위는 주등기로 갑니다. 주등기고, 문제가 있죠. 부기등기가 많아요. 이렇게 2-1번, 2-2번, 2-3번 쭉 나가요. 이때는 어떻게 해요? 이때 이제 요게 우선이겠죠? 이게 이제 부기등기 전후 이렇게 이제 되고. 됐고. 그럼 세 번째가 이제 요거 왔어요.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했을 때. 이것도 지난주에 나왔죠.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하면 본등기 순위는 가등기 순위에 따르고, 또 하나 물권 변동 시기는 그거는 본등기 시 발생한다. 그 시간이 달라요 이렇게. 그래서 다시 이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하면 본등기 순위는 가등기 순위죠. 자, 그런데 물권 변동 시기는 그건 본등기 시 발생했지 이제. 그거 알고 있어야죠. 이렇게 이제. 그럼 또 하나, 이제 말소 회복등기했어요. 회복등기하면 회복등기 순위는 우리 1번 거 살아났죠? 이렇게 해주죠. 여기 이제 종전등기 순위에 따른다. 종전등기고 됐고. 그 다음 이제 그래서 쭉 이제 읽어오시면 되고요. 그 5번 지문이 있죠. 대지권 등기 순위 동그라미 5번. 그거 별표 치시고, 그 옆에다가 밑에다가 요거 하나 적어주세요. 구분 건물인데요. 이렇게 두 줄을 좀 적어주세요. 두 줄. 자, 구분 건물 옆에다 이제 첫 번째 요거 쓰세요. 대지권 등기다. 대지권 등기는 건물 등기 기록 표제부에 신청으로 등기합니다. 다시, 대지권 등기는 건물 등기 기록 표제부에 신청으로 등기하고 대지권 등기예요. 밑에가 이제 대지권 뜻의 등기예요. 대지권 뜻의 등기. 요거는
토지 등기 기록이에요. 그리고 해당 구의 직권 등기입니다. 문장 두 개 딱 같이 좀 적어주세요. 정확하게. 그래서 다시요. 대지권 등기는 어디에 한다? 건물 등기 기록 표제부에 신청으로 등기합니다. 등기했고. 그 다음에 이제 등연히 대지권 뜻의 등기라는 거예요. 자, 뜻의 등기는 요건 이제 토지 등기 기록 해당 구의 직권으로 등기합니다. 이제. 명칭을 구분하셔야 돼요. 그럼. 그래서 한 개는 대지권 등기, 또 하나는 대지권 뜻의 등기입니다. 이렇게. 그럼 또 하나 보세요. 대지권 등기는 건물 등기부죠. 대지권 뜻의 등기는 토지 등기부죠. 등기부가 달라요. 그럼 등기부 틀리니까 여기는 이제 순위번호 비교한다, 접수번호 비교한다. 별개 등기부니까 당연히 접수번호 비교해야죠. 이제. 그게 이제 5번 지문이에요. 대지권 등기 순위라고 이렇게 이제. 요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 다시 설명을 드릴 거니까 일단 지금은 딱 적어 놓으세요. 다시. 대지권 등기 어디에 한다? 건물 등기 기록 표제부에 신청으로 등기하고. 그 다음 등기한이 이제 대지권 뜻에 등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지권 뜻의 등기는 어느 등기부? 토지 등기 기록 해당 구의 직권. 이렇게 이제. 두 문장. 이렇게. 그래서 우리 시험에 뭐 거의 매년 뜨는 지문입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보시고 여기서는 흔히 이제 시험에서는 요거 물어봐요. 구분 건물 파트. 요 문장. 가장 이제 주요 지문이에요. 됐고. 자, 그 다음 이제 넘어가셔서 자, 207페이지. 207. 요거 보세요. 5번. 책에 이제 그 제일 끝에 207, 제일 끝에 부분에 뭐 후등기 저지력, 다른 말로 형식적 확정력 표현합니다. 그래서 표현은 되게 다양해요. 뭐 형식적 확정력 이렇게 쓰는 책도 있고요. 또 이렇게도 적어요. 후등기 저지력 이렇게 이제. 요거는 우리 시험 빈출 지문이에요. 그래서 문장 하나만 딱 아시면 돼. 의만, 의. 자, 의니까 사건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사건은 요거예요. 대표 사건. 대표 사건은 이번에 갑과 을이 전세권 설정을 딱 했어요. 을이 이제 전세권자. 시간 쭉 흘러서 전세권 기간 만료. 기간 만료하면 을은 갑에게 뭘 주고? 전세권 말소할 서류를 주고 상한으로 전세금을 주고 을이 이제 돈 받고 이사 갔다. 돈 받고 이사 가면 을의 전세권 등기 요거는 말소 등기를 해야 무효? 안 해도 무효? 안 해도 무효예요. 무효죠? 근데 이사 갔으니까 빈집이죠. 이제 빈집이가 다시 이제 갑과 병이 다시 부동산에서 이제 전세권 설정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럼 병이 이제 등기하러 왔어요. 등기소에 등기를 신청했다. 그럼 사건 보세요. 지금 을의 전세권 기간 만료로 무효인 등기죠. 아직 말소 등기 안 했어요. 안 하고 대신에 그 후에 다시 이제 다시 병이랑 전세권 설정 계약을 하고 병이 등기하러 오면 신청하면 요 신청은 등기관이 받아가지고요. 병 앞으로 전세권 등기를 해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자, 다시 요거 무효인 등기죠. 무효인 등기인데 등기가 돼 있죠. 그게 뭔가 하면 중요한 게 무효인 등기지만 등기비 기록이 돼 있으니까 의뢰 등기는 형식적 효력은 존재합니다. 이게 형식적 확정력이에요. 그럼 또 형식적이지만 효력이 있으니까 요 등기랑 양립할 수 없는 등기는 받아주자 말자? 받아주지 말자. 그래서 후등기 저지력이에요. 그럼 다시요. 지금 만약에요. 갑이랑 병이요. 저당권 신청하면 저당권 등기는 받아줘요 말아요? 전세권 저당권 양립할 수 있어요. 그럼 받아줘요. 근데 이제 양립할 수 없는 거 받아주지 말자. 그럼 문제. 그럼 병은 전세권 등기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먼저 의뢰 등기를 지우고 와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해야 등기부가 정리가 되니까. 다시 정리할게요. 자, 무효인 등기지만 등기부에 기록이 돼 있으면 의뢰 등기는 형식적 효력은 존재한다. 이게 형식적 확정력. 그러면 형식적이지만 효력이 있으니까 이 등기랑 양립할 수 없는 등기는 받아주자 말죠? 받아주지 말자. 이게 이제 후등기 저지력입니다. 그래서 용어 정의가 시험에 지금 한 서너 번 좀 나온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즐겨 뜨는 지문입니다. 이렇게 이제. 그다음 이제 제가 칠판에는 빼버렸고요. 그 책 뒤에 넘어가시면 또 한 게 있어요. 점유적 효력이라는 말.
점유적 효력. 이제 그거 한번 들어보세요. 이 점유적 효력은 뭔가 하면요. 얘도 또 민법 조문이에요. 점유적 효력인데. 자, 고개를 드시고 날 봐주세요. 자, 민법 245조 1항. 제목이 뭔가요? 민법 245조 1항. 요거 그거지. 점유 취득시효.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목적물을 점유한 자는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다. 몇 년? 20년. 또 이제 두 번째는 민법. 자, 245조 2항. 제목? 그렇지. 등기부 취득시효. 10년간 소유자로 등기돼 있고 평온, 공연, 선의, 무과실인 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몇 년? 10년. 이걸 그냥 말을 만든 거예요. 자, 비교요. 그러면 취득시효에서 점유는 몇 년? 20년. 등기는 몇 년? 10년. 이거 이제 무슨 표현의 뭔가 점유기간 이건 뭔가 하면 취득시효에서 등기가 점유기간을 단축하고 있죠. 다시 취득시효에서 등기가 점유기간을 단축하고 있더라. 이거를 점유적 효력 그래요. 큰 의미는 없어요. 근데 하나 문제가 뭔가 하면 이거 점유적 효력입니다. 점유적 효력. 우리나라는 등기된 부동산에 점유적 효력은 인정한다, 부정한다? 인정하고 있죠. 한 번 더. 우리나라는 등기된 부동산에 점유의 추정력 인정, 부정. 그거는 부정합니다. 달라. 요거는 뭐다? 점유적 효력이고. 자, 표정이 또 앞으로 넘어가서 그 앞장 207페이지. 앞에 장 207페이지요. 그 7번에 가면은 점유의 추정력이 있죠. 7번에 점유의 추정력. 그거는 명칭이 다시요. 요거는 점유적 효력이고 그거는 점유의 추정력이죠. 그 우리나라 학설 판례는 점유의 추정력은 동산에 한정한다. 등기된 부동산에도 인정한다. 동산 한정이지. 그럼 용어가 여기는 점유의 추정력, 한 개는 점유적 효력. 이제 시험 내면 이제 헷갈려 안 헷갈려요? 그래서 나오시면 나오는 거야. 의미는 별로 없어요. 용어를 구분하시라고. 그래서 여기는 현재 점유적 효력이고 아까 그거는 점유의 추정력입니다. 이렇게 이제. 시험 출제할 때 출제위원들 마음이 어떤가 하면요. 제발 쏘가주세요. 이렇게 문제를 내는 거예요. 뭔가 자기도 뭔가 쏘겨야 뭐 재미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게 이제 시험 내면은 쏘기 좋은 지문들입니다. 이렇게 이제.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 흔히 말하던 이제 등기 효력 파트예요. 보시고 다시. 그래서 자, 명칭 한번 나열할게요. 자, 등기 효력. 자, 첫 번째 종국 등기 효력이에요. 그리고 이제 6개 나왔어요. 첫 번째가 권리 변동적 효력. 두 번째가 이제 대항적 효력. 세 번째가 추정적 효력, 추정력. 네 번째가 순위 확정적 효력. 다섯 번째 형식적 확정력. 다른 말로 후등기 저지력. 마지막에 점유적 효력입니다. 그래서 6가지 꼭 보셔야 되고 시험 내는 방식은요. 추정력 파트 있죠. 거기가 이제 민법과 등기 공통사항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민법과 등기 같이 나옵니다. 추정력. 특히 판례들. 그래서 정리하시고 그 다음 이제 등기 유효권을 좀만 더 볼게요. 자, 이제 209페이지 가시면 이제 등기 유효권이다. 유효권 여기도 이제 각종 판례가 쭉 나와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판례 결론들 자꾸 확인하셔야 됩니다. 일단 유효권이고 그 책 다음 장 좀 가보실래요? 다음 장. 다음 장을 딱 갔더니 또 잘라놨어요. 두 개로 제목을. 210페이지. 자, 2번에 형식적, 절차적 줄 그시고 형식적, 절차적. 아까 나왔어요. 우리가 등기에서 형식적, 절차적 그럼 요거는 무슨 법? 요거는 부동산 등기법. 이제 부등법이에요. 그리고 다음 장 가셔서 212페이지. 212. 그 3번에 실체적 212페이지. 그 끝에 부분. 끝에 또 나왔어요. 실체적, 실질적.
요거는 무슨 법? 요게 민법. 이렇게 이제. 그래서 요건을 두 개로 잘랐어요. 부등법상, 민법상 자르고. 자, 근데 이렇게 할게요. 현재 앞으로요. 자, 쉽게 이렇게 이해하세요. 등기의 유효요건은 세 가지예요. 세 가지. 자, 첫 번째. 제일 먼저요. 갑과 사이에 법률 행위가 있어야 돼요. 가장 기본이죠. 법률 행위가 있어야 한다. 두 번째는 등기부에 기록이 돼야 돼요. 등기해야 되니까. 세 번째는 법률행위랑 등기가 일치할 것 그 말입니다. 요 세 개의 유효건이에요. 다시 첫 번째는 법률행위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등기부에 기록이 돼야 되고, 세 번째는 법률행위와 등기가 일치할 것. 요 세 개를 이제 두 개로 잘라보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두 개로 잘랐고, 첫 번째는 요가서 이제 첫 번째가 이제 형식적 유효건이다. 형식적. 자, 명칭 구분하세요. 우리 형식적 그러면 요거는 무슨 법? 왜 이제 부동산 등기법 이렇게 됐고, 첫 번째. 그럼 이제 자 보세요. 부등법상이에요. 이제 부등법에는요 각하사유가 있죠. 각하사유란 말은 등기해줘요, 안 해줘요? 안 해주죠. 그러면 부등법상 유효가 되려면 제일 먼저 각하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되겠죠. 각하사유 X. 네, 문제가 뭔가 하면요. 각하사유가 종류가 무지 많아요. 11가지예요. 앞으로 이제 이렇게 할게요. 첫 번째. 29조 1호 위반. 자, 이제 들어보세요. 1호 위반은 우리가 주로 그렇게 해요. 관할 위반 그래요. 관할 위반. 그 책에 있어요. 관할 위반. 뭔가 하면. 근데 이거 어때요? 서울에 할 등기를 수원에 등기 신청을 하면 그 수원 등기소가 그 등기를 받아줘요, 안 받아줘요? 받아줄 수가 없죠? 그게 이제 관할 위반이에요. 그래서 그 책에서 이제 1번에 있어요. 관할 위반의 등기. 출국고 29조 1호 위반. 이렇게. 하나. 관할 위반입니다. 두 번째, 29조 2호. 2호는요, 등기할 사항이 아닌데요. 거기. 자, 등기할 사항이어야 한다. 됐고. 그럼 아까 이제 한 거. 이런 거 어때요? 제가 이번에요. 하나 샀어요. 건물을. 근데 건물을 샀는데, 그거 샀어요. 비닐하우스. 비닐하우스를 하나 딱 사가지고, 등기 신청을 딱 하면, 그 등기 해줘요, 안 해줘요? 안 해주겠죠. 그게 몇 호 위반? 그게 이제 29조 2호 위반. 등기할 사항이 아닌데. 이렇게 되고. 나머지 이제 3호 이하는 묶어서, 3호 이하는요, 뭐 하나 묶어놓으세요. 묶어서 절차 위반 그러시면 돼. 3호 이하는 절차 위반. 다 묶어서. 그래서 앞으로 각각 사유는 3개로 외우세요. 다시 첫 번째. 29조 1호 위반은 뭐다? 관할 위반. 29조 2호 위반은 등기할 사항이 아닌데. 사항이 아닌데. 3호 이하는 뭐다? 묶어서 이제 절차 위반. 이렇게 이제. 각각 사유는 3가지. 근데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 1호는 지금 관할 위반이죠. 2호는 등기할 사항이 아니죠. 그럼 등기하니요. 29조 1호요 위반이 등기 들어오면 등기해주면 안 되죠. 모르고요. 1호요 위반을 등기해버렸어요. 그럼 만약에 29조 1호, 2호 위반을 등기부에 등기하면 그 등기 효력은 뭐예요? 이건 절대 무효예요. 등기가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 무효고. 절대 무효니까 발견되잖아요. 당연히 스스로 지워버려요. 직권 말소합니다. 그래서 1호, 2호는 절대 무효고 등기해도 발견되면 어떻게 한다? 직권 말소한다. 체크하면 되고. 그럼 3호 이하. 3호 이하는 절차 위반이죠. 절차 위반은 하자가 커요, 작아요? 작아요. 그래서 이제 모르고 3호 이하를 등기해버렸어요. 그래서 3호 이하 등기하면 이 등기 효력은 하자가 작으니까 따져야죠. 그래서 이 등기가 실체 관계에 부합하면 이때는 유효다, 무효다? 유효입니다. 이렇게 이제. 그래서 또 실체 관계에 부합하면 그랬죠? 이 부합이란 말이 일치하면 그 말이에요. 일치하면. 그죠? 자르세요. 다시 29조 1호 위반을 등기부에 등기하면 그 등기 효력은 절대 무효고 발견되면 직권 말소한다. 3호 이하를 등기하면 그건 이제 그 등기가 이제 실체 관계에 부합을 하면 유효다, 무효다? 유효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그래서 이것도 이제 뭐 즐겨 뜨는 지문입니다. 됐고. 첫 번째 유기. 첫 번째는 이제 여기 각하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거. 됐고. 두 번째는요. 이거 어때요? 그럼 이제 등기가 유효하려면 등기부에 기록이 돼야 되겠죠. 그럼 두 번째는 등기부에 기록이 돼야죠. 기록했고 그 다음에 요 등기가 보세요. 등기한 후에 부적법 말소가 됐어요. 그럼 등기가 이제
부적법 말소가 되면 부적법 말소된 등기는 효력이 존속 소멸. 존속한다 그래야지 이제. 이게 판례죠. 이때가 이제 무슨 등기 대상? 말소 회복 등기 하죠. 됐고. 그럼 또 이제 이번에는 이제 등기 기록이 좀 과하게 됐어요. 요게 이제 요거요. 이중 등기라는 거. 보시고 이제 자, 18번 보시고 요거 수업을 하고 나면 꼭 질문하러 많이 오세요. 자, 이유는 뭔가 하면 현재 우리나라는 1부동산 1등기 기록주의죠. 그럼 한 개 토지에 등기부가 2개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이 사건이요. 의외로 많아요. 자, 잘 들어보세요. 사건. 자, 여기가 이제 예전에 1990년. 이거 이제 보세요. 1990년. 자, 서초동 100번지 등기부입니다. 근데 문제는 90년이죠. 90년도에는 등기부가 종이 등기부였어요. 그리고 원래 종이 등기부 원래 사이즈가요. 애들 스케치북이 있죠. 고만한 사이즈예요. 두께도 두꺼워요. 그럼 이렇게 해요. 우선 서초구 전체를 등기부를 다 만들어요. 만들고 여기를 묶어요. 1000m 쫙 묶어놨습니다. 이렇게 이제. 묶어놨고 누가 서초동 100번지에 등기부 등본을 때려왔어요. 그럼 등기한이요. 서고 들어가서 바인더 뽑아야죠. 풀러가지고 용지 뽑아가지고 복사해서 주고 원본을 이제 잘 꽂아야죠. 잘 꽂아 안 꽂아. 맨날 하는 게 그건데 휙 던져놨어요. 근데 이게 어찌어찌 하여 책상 밑에 쏙 들어가 버렸어요. 그럼 문제가요. 바인더 한 개가 1000매가 넘어요. 몇 개 빠져도 티 나요 안 나요? 아무도 몰라요. 지나갔어요. 누가요? 얼마 있다가 자 91년도에 100번지에 등기부를 또 때려왔어요. 바인더 딱 풀러보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등기관 잘못을 이실직고 한다? 몰래 하나 만든다. 그렇지 그렇게 된 거예요. 또 하나 만들어 이제 딱 만들어서 여기 이제 1991년 거 서초동 100번지 딱 쓰고 등본 주고 딱 꽂아놨어요. 제자리에다가. 아무도 모르죠. 얼마 있다가 대청소했어요. 누가 이거 주웠네? 어떻게? 그럼 그냥 꽂아버려요. 그럼 이중등기예요. 사건 엄청 많아요 이거. 근데 꼭 질문이 그거예요. 진짜 있어요? 엄청 많아요. 그 문제가 현재 우리는 1부동산 1등기 기록주의자. 그럼 서초동 100번지에 등기부가 2개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둘 중에서 좋은 거는 두고 나쁜 건 없애야 되겠죠. 그 판단을 해줘야 돼요. 이제 그게 이제 이중등기예요. 그래서 여기는 시험에 그렇게 나올 거예요. 다음 중 판례에 따를 때 이렇게 나올 거예요. 꼭 판례라는 말이 나와야 돼. 그리고 이제 자, 구분합니다. 그러면 서초동 100번지인데 등기부가 2개 있는데 또 잘라보셔야 돼. 표제부가 2개 있을 수 있죠. 표제부. 그 다음에 갑구을구도 있을 수 있죠. 첫 번째 100번지에 표제부가 2개 있습니다. 표제부에는 어떤 사항을 등기해요? 부동산의 표시에 대해서. 자, 여기서 중요한 거. 표제부의 이중등기는 어느 등기가 유효해요? 표제부 이중등기는 어느 등기 유효? 요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게 유효해요. 실체관계. 자, 왠가면 자, 표제부에는 표시등기죠. 표시등기는 등기한이 유효를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표제부 이중등기는 둘 중에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게 유효해요. 그거 두고 나머지는 없애는 겁니다. 이제. 그 다음 이제 갑구를 듣게요. 갑구. 100번지에 이제 갑구가 2개 있더라. 그럼 갑구에는 어떤 사항을 적어줘요? 갑구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 또 2개 나오겠죠. 이렇게. 자, 이제 등기 보세요. 서초동 100번지에 등기부가 2개다. 앞에도 갑, 뒤에도 갑. 소유자가 같을 수 있죠. 또는요, 앞에는 갑인데 뒤에는 을이 올 수 있죠. 첫 번째요. 앞에도 갑, 뒤에도 갑. 소유가 똑같아요. 이때는 어떤 등기 유효? 당연히 앞에 게 유효겠지. 이게 원본이니까. 선등기 유효고. 두 번째는 앞에는 갑인데 뒤에는 을이에요. 소유가 달라요. 그리고 현재 소유자가 을이에요. 을. 그러면 어느 등기 유효? 자꾸 뒤로 밀고 있지? 자, 이렇게 하세요. 소유가 달라요. 다른데 현재 소유자가 을이다. 그때도 앞에 게 유효해요. 선등기 유효야. 그럼 많이 봐요. 그럼 자, 소유자 을입니다 그랬죠. 뭔가 하면 어차피 이게 원본이죠.
그러니까 앞에 걸 둬라 그 소리예요. 두고 뒤에 건 어떻게 해야 돼요? 없애야지. 이제 소유자 을이죠. 큰일 났네 을. 뭘 놀래. 앞에 등기비에 을 앞으로 등기 해주면 되지. 이렇게 정리하라고. 그래서 뭔가 하면 다시 정리할게요. 자, 동일명인일 때, 동일인일 때 이때는 어느 등기요? 무조건 선등기유예요. 선등기 앞에 거. 그리고 두 번째는 동일명인이 아닐 때 이때는 판례가 이렇게 나와요. 선등기가 원인 무효가 아닌 한 선등기 유효고 후등기는 무효다. 어느 게 유효? 선등기 유효예요. 그럼 이제 문제는 보세요. 소유자 의뢰가 있으니까 뒤에 거 없애고 앞에 등기부에 을 앞으로 등기를 해줘라 그 말이에요.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 거지 뭐. 그럼 둘 다 결론은 어느 등기 유효? 앞에 거. 그지? 절차법설 이렇게 표현합니다. 절차법설이고 그 책 보세요. 뭐라 써 있나? 자, 211페이지. 자, 이중등기라고 되어 있고요. 거기서 양가로 2번 판례 태도, 동그라미 1번 표제부의 이중등기는 거기 두 번째 줄 실제 상황과 일치하는 보존등기만 유효. 거기가 실제법설 그랬어요. 이유는 표제부에는 표시를 적어놨으니까 등기한 유무를 판단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럼 두 번째 갑구 기업번 동일인일 때 여기는 무조건 선등기 유효예요. 앞에 게 유효고. 자, 두 번째는 명인이 동일인이 아닌 때 거기는 옆에 보세요. 먼저 이루어진 보존 등기가 원인무효가 되지 않는 한 먼저 된 등기가 유효하며 뒤에 된 등기는 그 끝에 이제 원칙상 무효라고 한다. 근데 하나 이제 구분하실 사건은 뭔가 하면 여기 이중등기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요거 민법 시간에 공부했죠. 민법책에 나와. 어디서 사기를 치려고 또 지금 나오고. 근데 하나는 뭔가면요. 밑에 한번 보실래요? 밑에 양가로 2번에 규칙에 의한 중복등기 기록의 정리라고 되어 있죠. 이거 이번 달에 제가 안 할 건데 요거는 또 달라요. 뭔가 하면 자, 앞으로 시험에서 판례에 따라라 나오면 요거만 떠올라야 돼요. 이중등기만. 그리고 밑에 그 양가로 3번은 지금 제목이요. 중복등기 정리라는 거예요. 자, 쓰지 마시고 중복등기 정리인데 뭔가 하면 요거는 또 달라요. 내용이. 여기는요. 뒤에 것도 유효한 경우가 있어요. 여기는 요거는 시험에서 낼 때 반드시 적어줘요. 규칙에 따를 때 이렇게 나와요. 시험에. 우리 시험 나온 거지 이거 민법 시험에 안 나와요. 여기는 이제 오늘은 요거만 기억하시라고. 이중등기만. 시험 지문에 판례에 따를 때라고 딱 뜨면 요 판례가 결론이 딱 떠올라야 돼요. 이제. 중요하고 그다음 이제 그 양가로 3번은 그거는 이제 3월달 수업 내용이에요. 지금 보실 거 아닙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 흔히 말하는 형식적 이제 부등법에 관한 사항이었어요. 사항이고 그다음 이제 212페이지 큰 3번 실체적 실질적 요건 이제 다음 시간 보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